네,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하게 확인됐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뉴스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좀 빨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나스닥이 또 깊게 한번 휘청였더라고요, 주말에. 네. 예. 어제는 저기 오미크론과 이제 뭐 결국에는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좀 덜 빠졌습니다. 0.2% 빠졌고, 나스닥은 1.9% 하락했고, S&P 500은 0.8%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4.9% 상승, 그다음에 원 세미컨덕터가 2.4% 상승, NXP 세미컨덕터가 2% 상승, 그다음에 철강 업체인 뉴코가 2.7% 상승, 화이자가 2.3% 상승, 모더나가 1.7% 상승했습니다. 모더나는 미 FDA가 지금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심사를 이제 가속화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가 17.7% 급등했는데 뭐 반도체 기업인데 지금 뭐 호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상향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스티펄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클라우드 구축에 최적화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1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큐사인은 42% 폭락을 했는데요.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상실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영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인 ARM 홀딩스의 인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미 FTC가 뭐 제동을 걸었는데요. 독과점을 좀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하지만 이번 인수 합병이 실패해도 회사의 성장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됐는데 11월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이제 2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0월 그다음에 전월에 54만 6천 명보다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시장 전망치인 57만 3천 명보다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4.2%로 발표됐는데요. 10월에는 4.6%였습니다. 0.4% 하락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로는 4.5%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나타났는데요. 전월에 61.6%보다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ISM 11월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6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는 66.7이었고 시장 예상치는 65였는데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어제 이제 연설을 했는데 FOMC가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GDP는 지금 팬데믹 이전의 정점은 지났고 이제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고용 시장도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 속도 내기에 찬성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언제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놔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를 4차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신뢰 회복을 하려면은 충격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랑 이런 걸로 좀 발표가 나면서 22년의 금리 인상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내년 5월에서 3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4%로 7.3% 급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2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분기 성장률도 3.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MF 총재도 이제 뭐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글로벌 인플레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집세 통계의 함정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플레 실제 반영에 집세가 결국에는 시간이 소요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통신, 교육비 등 기타 서비스 가격도 치솟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커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후퇴에 대한 공포감이 이렇게나 증시를 많이 흔들었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뭐 인플레도 있겠고요. 네,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공포감이 크고 변동이 큰 게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력이 너무 부족해서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감기와 혼종돼서 전파력이 강한 것 같다는 미국 측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주말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그걸 뭐 감염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기로는 감염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염성이 좀 빨리 좀 급속하게 확산이 커지는 게, 되면은 예.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의 비율은 적어진다라는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감염병 전문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미크론의 변수도 결국에는 있지만은 어제의 하락은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좀 급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은 오전에 잠시 상승했다가 네.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뭐 조정이다, 긴축 때문이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11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6.7%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도 강하게 인플레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CP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 후반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조금씩 틀린데 뭐 6.5%에서 6.7%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6.7% 이상 돼서 뭐 7%까지도 나온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쇼크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IMF 쪽에서는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또 압박까지 나왔기 때문에 IMF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IMF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각국의 이제 여태까지 뭐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측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이제 코멘트를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좀 빨리 이제 좀 긴축을 서두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IMF의 그거는 일단 IMF가 얘기한다고 우리나라가 듣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그냥 일종의 뭐 참고만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12월 FOMC 들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단속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아예 나오질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긴축에 대한 사인을 읽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CPI 지수가 만약에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 한번 강하게 있을 거라고 봐주신 게 맞으신 거죠? 네네. 예.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뭐 CPI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은 긴축을 서둘러야 되니까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은 안 좋은 쪽에서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 그런 지표가 발표되면은 결국에는 더 많은 한 번 더 충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후장에 조금 한 뭐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뭐 121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하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아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원장이 12월 FOMC에서 이미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시사를 한 바이기 때문에 CPI도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조금 체킹을 해봐야 돼. 이번 주에 또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뭐 하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국채 선호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빠진 거는 지금 결국에는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는 결국엔 2년물 국채 금리를 봐야 한다는 게 지금 월가의 얘기고요. 지금 10년 만기도 결국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10년 만기는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터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린다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긴 사야 되는데 단기물은 올라간다니까 단기물 쪽에서는 2년짜리는 못 사고 저쪽 차라리 10년짜리 긴 쪽에서 사가지고 그쪽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봤자 1, 2년 정도밖에 연준이 못 올릴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뭐 그린스판 의장이 그때도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뭐 1, 2년 계속적으로 뭐 한 2년 정도 계속 올렸는데 장기물 쪽에서는 안 따라와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그때도 좀 미스터리하게 생각하고 영준의 통화 정책이 장기물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못 따라오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때 뭐 무용지물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2, 3년 있다가 결국에는 저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연준의 임무 수행 능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급락을 했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성장주가 급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네. 이제 그 10년만기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네. 지금 10년 그 나스닥이 하락을 한 거는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럼 성장주들은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했을 때 뭐 어떻게 더 많은 과실을 누리고 그러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결국에는 기술주들도 그동안에 성장한 것만큼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졌다. 그리고 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라던가 좀 주말장에도 폭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방증할 하나의 또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또 불안 속에서 저희 주말에 확진자 많이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가 또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화된 방역이 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주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저는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한 차례의 조정은 뭐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뭐 오늘이 될지 뭐 이번 화요일이 될지 그렇게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탄력성이 뭐 둔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빨리 또 그게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버텨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여서 시장의 전체적인 순환매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좀 그걸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삼성전자가 비빌 언덕이 되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다를 거라고 예측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의 어떤 데일리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좀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급락했던 잘 나갔던 주식들이 지난주에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낙폭과대주가 올라오고 이런 고점주들이 많이 변동을 보이고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조금 있는데 대신 뭐 항공 여행주 쪽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조금이라는 게 뭐 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 한 일주일이나 빠르면 3, 4일 정도의 조금 뭐 기간 조정, 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낙폭과대주, 철강주, 화학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또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것입니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없어질 때까지는 나올 것인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예. 아직까지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유효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로 대응 팁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테이퍼링, 오미크론,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가 추락을 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불안 심리를 조장할 만한 재료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 자산을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이 안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찾아나가는 숙제는 이번 주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조금 더 가치주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주고 있고요. 이번 주 보시면은 철강주에 대한 증권사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가치주 안에서도 어떤 쪽이 유리한 선택이 될지 이거는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